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노래 한 구절처럼 오늘 이야기는 1950년 12월 그 겨울바다로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진 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한때 압록강 근처까지 북진했습니다. 이제 곧 통일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퍼지던 바로 그때 중국 군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 속에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고 유엔군은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겨우겨우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 병력들이 최후의 집결지로 선택한 곳 바로 흥남항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항구로 통하는 길에는 국군, 미군, 유엔군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짐을 이고 지고 나온 주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피난민들, 장진호에서 살아 돌아온 미 해병과 국군, 아직 철수 명령을 기다리는 부대들. 흥남항에는 이렇게 군인 약 10만 명, 군장비와 차량 수만 대, 그리고 북한 주민 10만 명 안팎의 피난민이 한꺼번에 몰려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우선은 전투부대와 군장비부터 남쪽으로 빼내고 민간인은 군이 정리된 뒤에 가능하면 태우는 식이었죠. 전형적인 군사철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두에 도착한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눈앞에서 본 것은 군인이 아니라 아이를 업은 엄마, 노인을 부축한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먼저 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흥남철수를 전쟁사에 남을 군사작전이 아니라 구출작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흥남철수는 겉으로 보면 유엔군의 후퇴작전입니다. 실제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군인과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193척에 가까운 배에 나눠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군인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후퇴였지만 민간인에게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탈출이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농사짓던 논과 집을 그대로 두고 어느 어머니는 결혼할 때 가져온 이불 한 채만 둘러매고 어느 할머니는 손주 손만 꼭 붙잡은 채 흥남으로 걸어왔습니다. 부두에는 이런 소리가 가득했겠지요. 야, 뒤에 사람 밀리지 마. 애부터 올려, 애부터. 어머니, 꼭 잡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눈발은 세차게 날리고 부두 바닥은 얼어붙어 미끄럽고 한쪽에서는 군용 트럭이 포탄을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난민들이 서로 줄을 서서 배에 오르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흥남철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미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원래 이 배는 약 7,600톤급의 화물선으로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승무원 포함 수십 명 정도만 태울 수 있는 배였습니다. 여객선도 아니고 민간인을 태우도록 설계된 배도 아니었죠. 그런데 흥남항에 도착한 뒤 미군 장교들이 선장 레너드 라루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장님,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항구 밖에서는 중공군이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고 흥남에 남게 되는 민간인은 보복과 학살의 위험 속에 놓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웁시다. 그 한마디 뒤에 벌어진 일은 지금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배 안에 실려있던 군수품과 장비를 최대한 비워냈습니다. 항공유 드럼, 탄약상자, 각종 보급품들을 내리는 대신 그 자리에 사람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화물칸, 통로, 계단. 일어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사람을 세웠습니다. 배 안이 아니라 갑판 난간에 매달리듯 서 있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척의 화물선에 무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단일 선박이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기록으로 남아있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마침내 흥남항을 떠납니다. 배 위에서는 아무 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습니다. 적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불을 최소화한 채 지뢰와 잠수함 위험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는 제대로 누울 자리도 없고 물과 음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화장실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팁니다. 어떤 어머니는 업고 있던 아이를 품 안으로 꼭 끌어안고 어떤 노인은 살기만 하면 된다며 하루 종일 서 있는 자세로 견딥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항해를 하는 동안 놀랍게도 배 안에서 아기 5명이 새로 태어납니다. 미군 선원들은 이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아 김치 1번부터 김치 5번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배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을 안고 남쪽 거제도 장승포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12월 25일쯤 도착한 이 항해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바다 위의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흥남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거제도, 부산, 마산 등지의 피란민촌을 이루며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캄캄한 포탄 속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훗날 한국 사회를 이끌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은 거제도에 내려와 어렵게 살다가 부산으로 옮겨가 장사를 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자녀가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바로 흥남철수 때 내려온 피난민이었던 건 이미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정, 부산 마산 거제에 뿌리를 둔 많은 집안들이 알게 모르게 흥남철수와 연결된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내가 그때 흥남에서 내려왔지. 우리 부모님이 그 배를 탔다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흥남철수작전에 투입된 미군과 국군, 해군과 상선 선원들에게도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됐습니다. 어떤 미군 해병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선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을 함께 옮겨놓고 떠났다. 실제로 흥남철수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10만 명이 넘는 군인과 장비가 보존돼 이후 전쟁을 이어갈 전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사에서는 종종 이 작전을 한국전쟁의 덩케르크 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흥남철수를 직접 겪은 사람들에게는 거창한 이름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올려보내고 끝내 배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 남쪽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남기고 흩어진 가족, 부두를 떠나는 배를 보며 끝까지 손을 흔들던 사람들의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흥남철수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세대에게는 이건 뉴스가 아니라 기억이고 누군가의 집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가족사입니다. 흥남철수는 단지 미군이 철수했다, 배를 타고 내려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기 고향을 끝없이 바라보며 누군가는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를 가족을 부두에 두고 누군가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안고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배에 올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군인과 선원들도 냉정한 계산보다 양심과 인간적인 결정을 택했습니다. 정해진 작전 계획표에는 없었지만 저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결국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던 그 겨울,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남해 도시, 남해 마을에서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제의 판잣집에서, 부산의 판잣촌에서, 피란민 학교의 나무 의자 위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흥남철수 이야기를 귀로 다시 듣는 이유는 단지 전쟁의 비극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사람을 살렸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 선택에 기대어 살아남았는지, 그 생명들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상으로 귀로 듣는 625이야기 흥남철수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